정시의 사주명리, 오늘은 제103강으로 계해일에 태어난 사람 계해일주 편입니다. 오늘 이 강의는 갑자로부터 시작하여 약 1년을 거쳐온 육식갑자의 마지막인 계해일주 두 편 중에서 첫 번째 편입니다. 그럼 계해일주 첫 번째 시간으로 그 성정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합니다. 음의 지지인 해수와 그리고 음의 천간인 계수가 만나서 이루어진 계해일주는 해수가 계수를 보아서 급제에 해당하면서 12운성으로서는 제왕지 즉 왕지에 놓이게 됩니다. 해수의 지장간 내에는 무토와 그리고 간목과 임수가 각각 지장간 내에 자리하고 있고, 무토는 계수를 보아서 정관에 해당하면서 해수에서는 12운성으로 절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목은 계수를 보아서 상관에 해당하면서 12운성으로서는 장생지 즉 생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임수는 계수를 보아서 급제에 해당하면서 해수에서는 12운성으로 걸록지 즉 녹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 계해일주를 하나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니다. 계해일주의 계수는 계출림으로서 봄철 숲속에 추적추적 내리는 비이며, 또 수는 또 모이는 것으로서 돈과 부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수는 육음무양의 현하로서 세차게 흐르는 물로서 역마성이기도 하며 사람의 목숨과 수명이면서 장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계해는 천문에 달해 있는 자로서 끊임없이 나오는 아이디어의 발상지이며 창조성이 풍부한 사생지의 동적인 역마성이기도 합니다. 갑인과 을묘의 사람이 일을 시작하고 불을 붙이는 사람이라면 임자와 계해는 일을 끝내고 불을 끄는 사람에 속합니다. 간목과 을목은 솟아나고 커져가고 확장하는 것이라면 임수와 계수는 엎드려서 잘 보이지 않도록 저장하는 것입니다. 목화는 외향적으로서 품을 수는 없지만 금과 수는 받아들여서 포장하고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계해는 청수무어가 아닌 생수생어로서 고기가 살 수 있는 물이기에 고기가 모여들듯 계수의 주위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루어가면서 분주다망하게 사는 사람이 계해일주입니다. 계수의 자형과 자상은 동물로는 박쥐이며, 이 박쥐는 포유류 중에서 비행할 수 있는 유일한 것으로서 계수의 사람을 생존을 위한 독특한 특기를 가진 것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임자일주가 엄청난 물의 모임인 정중동의 바다의 표상이라면은 계해는 하늘에서 내려와 모여진 물의 집합체로서 세차게 흘러서 움직이는 동을 의미하고 있기에 정중동의 임자일주와는 달리 역동성을 나타냅니다. 이 역동성은 갑자로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며, 그리하여 계해일주는 준비하고 움직이는 것으로서 역마성이 강한 일주로서 평생 동안 바쁘게 사는 사람입니다. 또 계해일주는
남들로부터 무시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떨치기 위하여서 먼저 자기를 가시하고자 하는 가시욕으로 외모를 꾸미고 명품으로 치장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역마성이 발동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해는 글로벌한 생각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가시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따르지 못할 때는 활동성을 적고 은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능력을 이룩하기 위하여서 개해일주는 주로 해외로 진출하고자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개해일주는 60갑자 중에서 60번째에 해당하는 마지막 일주이기에 기다림의 달인이기도 하지만 어느 경우에는 너무 오랜 동안 기다린 세월이라서 인내가 극에 달한 사람으로 여차하면 튀어나오는 돌발의 성향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돌발의 성향보다는 내공에 쌓여있는 쪽이 더 강한 일주입니다. 60갑자의 앞에 있는 일간들은 시작하면서 새로운 것을 처음으로 접해가는 호기심 천국으로서 온갖 가시덤불을 헤쳐나가는 신고가 있기에 한평생을 뒤돌아보면 파란만장한 세월이 실감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60갑자의 뒷일주들은 대체로 이루어 놓은 것을 포장하고 마무리하면서 살아온 세월이기에 느긋하고 심중함은 있겠으나 무엇이든 기다려야 하는 인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끝자락인 개해에는 어둠과 게을러서 외로움과 고독함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개해일주의 특징은 신해와 더불어 머리가 좋은 천재의 상으로서 상상과 생각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SF적인 즉 상상의 과학적인 영화나 또 공연이나 기획 등을 계획하는 분야에서는 발군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주가 되겠습니다. 개해일주의 간지의 표면은 모두 음으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지장간 내에는 모두 양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겉과 속이 다른 복잡 다양성으로서 오리무중한 사람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를 추진할 때는 대체로 양의 속성이 많이 드러나지만은 대인관계에서는 음의 개성으로서 주위에 사람이 많은 편입니다. 개해는 겁재를 놓아서 재탐이 심하여서 벌어들이는 수입도 많지만은 나의 것을 주어야 할 탈재의 지출도 많은 사람입니다. 또 겁재로 구성된 명조는 난가의 동업을 금하지만은 개해의 경우에는 상관이 보좌하고 재성이 없기 때문에 동업도 불사합니다.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장간 속에 재성과 급제가 동조할 때에는 그 재물은 내 것이 아닙니다. 개해는 직장과 사업이 모두 가능한 사람으로서 묘와 살을 만나면은 천일 기인과 문창과 그리고 학당 기인이 함께하여서 교육으로 가는 것이 이로운 사람이며 인을 만나면 금녀로서 복이 있고 화와 그리고 유금으로 도우면은 길할 것이지만은 미토를 볼 때는 은행에 조심하여 구설수를 피해야 할 것입니다. 개해일주는 자체가 천문성으로서 맑은 정신이기에 학문에는 뛰어나며 여기에 신금이나 유금인 인성으로서 보필된다면
학습 능력으로는 단연코 우수한 자입니다. 또 개해는 겉보기로는 유순해 보이지만은 지장간의 간목 상간이 자리하여서 상당히 예리하고 민첩하며 언변에도 능한 실력자입니다. 또 상관 간목이 준동하면은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속전속결하려는 마음이 생겨서 피해를 볼 수 있고 여지 끝과는 다른 모습으로서 주위 사람들을 의아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개해일주는 처음에는 직장생활을 하여도 인성이 없기에 오랜 동안 직장생활을 하기는 힘든 구조로서 중년기 이후에는 자기업을 하기 쉬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인성을 볼 때는 관인상생으로 직장생활이 계속되는 명조입니다. 개해일주는 무토정관이 절지로서 초혼에 실패하기 쉬우며 급제가 자리하여 재물을 잃고 방황하기도 쉬운 명조입니다. 그리고 수다하여서 갑을목을 유실시키지만 않는다면 장생지의 자식으로 자식덕은 충분히 있는 사람입니다. 개해일주는 상관이 생지에 만발하여 사람들과의 교제성이 좋은 사람으로 금방 친구를 만들어서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또 의기투합하여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개해일주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여 더욱 믿음을 깊게 만들어가는 사람이며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상관인 간목으로 인하여서 돌파구를 만들어 헤쳐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개해일주는 상관 경관하여서 관으로 인한 한 번의 좌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개해일주는 음으로만 이루어진 일주이기에 때때로 양의 기운이 필요하고 또 상관은 관의 법을 얕보거나 무시하는 경향으로서 음주운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 만영으로 인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해일주는 지장간의 간목 식상으로 인하여서 삶의 원동력을 확보하지만은 미토가 있거나 미토를 보아 간목이 입고되는 운에는 만사가 불여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진행되는 것이 없는 답답한 때이며 노후에 미토운이 들면은 명이 위험한 때이기도 합니다. 개해일주가 신금을 보거나 6월에 나는 사람이라면은 피부가 고운 사람이며 또 유가 겹쳐 있다면은 백옥의 피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금과 유는 현침으로서 의류에 관련한 직업을 택하거나 의료와 관련한 직업을 택할 수 있으며 장년기 이후에는 편두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수와 임목이 옆에서 합을 이루면은 임수가 병화를 극하는 모양새로서 내의 미세 출혈로 인하여 풍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개해가 간목을 연에 투출시키고 인성을 깔면은 일찍부터 이름을 얻고 재성을 깔면은 남보다는 빠르게 재물을 얻게 되고 관을 깔면은 자리를 얻게 됩니다. 월에 간목이 투관할 경우에는 청년기 시절에 발복하게 될 것입니다. 배우자가 왕궁에 있어도 절지에 놓이게 된다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관이 절에 있는 명조는 나이가 들면 유난히 어깨나 허리나 다리 등의 무기력증과 더불어서 통증이 심하게 옵니다. 그리고 개해는
무토가 위에 해당하여서 강한 수기로 인하여서 위는 약하지만은 많이 먹는 편이며, 기토와 더불어 위의 무력정으로 인하여서 구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계해일주는 지장간 내에서 간목 상관이 무토인 칠사를 보아서 권력을 추구하기도 하지만은 이와 더불어 사업성도 함께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계해가 사업을 한다면 칠살인 편관을 이용하여서 사업성을 충분히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계해가 명조의 화를 보면은 재생관하여서 무토인 관으로 흘러서 일반 회사원이나 공직으로 가기 쉬우며, 또 목화를 본다면은 식상이 생재하여서 사업하기 쉬운 사람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의 아이템으로서 주로 일주 자신이 추운 겨울의 상이기 때문에 따뜻한 것을 지급하는 품목을 선정하기가 쉽습니다. 계해, 임자, 병호, 정사, 무호, 기사 일주와 같이 일지에 제왕을 놓으면은 일주가 너무 강건하여서 배우자는 약하게 되고, 상관 경관하는 계해의 경우에는 관을 해하는 것도 있지만 말이 너무 없기 때문에 해로하기 어려우며 덕자부별이 따르게 됩니다. 덕자부별하는 그 시기는 무토를 합충하거나 사운이거나 추군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무게합으로 인하여서 일거리는 끊어지지 않으며, 직장 생활이라면은 비교적 직업의 이동이 많을 것입니다. 계해 일주가 여명으로서 명식에 화가 없고 축토의 관 배우자만 있다면은 개축 백호지의 간으로서 하운이 오지 않아서 해동이 되지 않는다면은 너무 냉섭하기 때문에 사고수로 인하여서 축토의 관과는 생리사별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생리사별한 후에 절초봉생으로 인하여서 다시 관을 만난다면 괜찮은 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계해일주가 남명으로서 처임 정화를 두면서도 간목이 없는 경우에는, 간목이 없는 명조라면은 수운이 올 때에 배우자로서 약한 정화가 꺼질 수밖에 없는 위토로운 운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계해의 배우자로는 정화보다는 병화의 철화야 좋을 것입니다. 계해일주의 여명은 총명하고 생활력이 강한 편이기도 하지만은 무토와의 외정인 명암부집으로 인하여서 소리 없이 떠날 수 있는 정통도주의 기운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해일주는 간여지동과 그리고 상관경관으로 부덕은 박한 편으로서 독수공방의 외로움이 있지만은 상관의 자식 간목이 생지에 있고 왕궁에 놓여서 노후에 자식의 덕으로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103강인 계해일주의 두 편 중 전편인 첫 번째 편을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구독을 부탁합니다. 후편은 곧 준비되는 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